이런 서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맥킨토시는 그런 훌륭하게 맥킨토시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맥킨토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윈도우는 맥킨토시를 카피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컴퓨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는 자기 창의성의 힌트를 어디서 캐치를 했냐면은 자기가 정규 교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을 관둠으로써 비정규 교과에 다녔었던 수체 교육에서 그 모든 아이디어를 맥킨토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건 스티브 잡스가 직접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렇게 한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창조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에디팅하는 것인데 그 창조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또 창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스티브 잡스도 왜 학교를 관뒀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양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양자로 입양되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내가 그 부모님이 친부모가 생물학적인 부모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인 부모가 이 양자로 입양할 때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나이가 차면은 대학을 꼭 보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수락돼서 양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와 양부모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양 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분이 자기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척언했던 거죠. 이게 척언해서 학교를 관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주는 이익과 자기 양부모가 평생을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쏟아붓는 걸 대비해보니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관둡니다.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 양부모의 그런 어떤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국 측은지심에서 창의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글을 못 읽고 의사를 소통하기에 힘드니까 그 측은한 마음에서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창의성 가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면은 순수한 인간 휴머니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창의성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지교사 생각해보면은 오늘 주제 됩니까? 잠시만 한 1분. 예. 자, 그러면은 제가 1분 정도 더 있으면 이게 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늘 저도 이거 오늘 좀 미리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차로 이제 2월 달 초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교육에서요. 그 2차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이걸 발표자로 이렇게 선정되기까지는 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천재성인데요. 인성의 천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3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인성과 유사한 경험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인성 작품을 타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동시대의 어떤 민족 간의 어떤 동질감이 있어야지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천재라는 요건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3가지 정도의 또 필요성이 있죠. 일단 재능이 뛰어나야 되고 주제가 또 어떤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거나 예견해야 되고 또 자기가 기법적으로 타인과 차별되는 그런 독창적인 기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근대 학원의 평가는 굉장히 편향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냉전이라 해도 좋고 독재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성의 그림은 이중섭과 같은 세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섭처럼 그렇게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민족주의라는 어떤 근대 코드를 인성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양가적인 입장, 이게 외색이냐 아니면 이게 창의성이고 천재냐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학으로서
사랑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인성탕생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면서 펴낸 도록에 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박수진 씨가 천재라는 용어는 모호하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했던 전시에서 이 이유는 모호하다는 거죠. 천재를 뭐 이게 어떻게 하기에는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 자체에 대한 정체성도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 칭찬하기가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당대에 이미 검증된 화가 인성의 천재성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자는 인성이야말로 민족주의적인 주제의식을 가장 심도 있고 뚜렷하게 예술로 구현한 작가임을 그의 글과 그림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덕성여대 김현숙 교수는 인성의 한특성이라는 제목으로 가르널과 경주의 상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토의 형토색에 대해 일본 작가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인성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숙 교수가 인성의 그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일본 작가 마키노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마키노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마이클 박산달이라는 미술사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그 역사가는 한 작가가 다른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가들은 일상에서 수도 없는 많은 그림들과 작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한 작가에게 연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키노의 그림에 나타난 아이들은 마키노의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키노의 그림에 나타난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마키노의 그림이라는 게 정원에서 이렇게 정원 숲 앞에 아이들이 일렬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수평 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왜 연관을 지우냐면은 마키노의 그림에 나타난 그 정원의 그 그 땅이 인성 그림과 좀 유사합니다. 일본이 화산재잖아요. 그게 좀 붉게 그렸어요. 인성은 좀 붉은 적색이고, 붉은 황토색이고, 거기는 좀 적색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 커피 색깔처럼 좀 그런, 바닥에 이렇게 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키노의 그림에 나타난 아이들은 모두 정면을 향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마치 사진기를 들고 있는 촬영기사를 쳐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사진기를 일찍 접한 일본인에게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는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나 옷차림 또한 서구화가 진행된 일본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의 그림에서 나타난 조선인의 시선은 이러한 과학 문명과 결부된 포즈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네, 크게